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늘 평온하고 활기차게 삶의 파도를 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끝없는 걱정과 근심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걸까요? 특히 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이 불안의 정체를 파헤치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생각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시겠다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세상을 떠받드는 4가지 계층이 있었습니다. 선비, 농부, 장인, 그리고 상인, 이른바 산농공상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돈을 다루는 상인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을 밝히는 것은 고결하지 못한 태도라 배웠고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산농공상의 순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자본가, 상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의 도구이자 자유의 열쇠이며 때로는 자존감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흔히 한 가지 가치만을 생각합니다. 바로 교환 가치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돈의 진정한 힘은 저장 가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건강한 오늘,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젊음과 노동력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돈이란 바로 이 사라져가는 오늘의 가치를 미래에 내가 쓸 수 있도록 화폐라는 형태로 저장해두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0세에 은퇴하면 약 10년 정도의 노후를 보내셨지만 이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최소 30년, 길게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이 기나긴 세월을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위한 3가지 자동소득 파이프라인을 꿈꿉니다. 첫째, 매달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둘째, 배당금이 나오는 우량주식. 셋째, 이자가 나오는 두둑한 예금.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내가 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벅찬 세상에서 월세 받을 집을 따로 장만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배당금은커녕 상장 폐지의 공포에 떨어야 할 때도 있죠. 목돈 예금은 또 어떻고요? 살다 보면 목돈은 언제나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먼저 쓰이게 마련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목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어렵다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입니다.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설령 이번 달에 다 써버려도 다음 달이면 다시 채워진다는 안정감. 연금은 노후의 불안을 잠재워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갈까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생각, 그것은 바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를 갉아먹는 두 가지 감정이 사라집니다. 바로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투매하고 남들이 모두 돈을 번다는 이야기에 불안해져서 탐욕의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합니다.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들어오는 족족 돈을 써버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는 욜로 정신을 외치지만 그 뒤에는 길고 고독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10명 중 8명은 스스로가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패배주의적인 믿음이 바로 가난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평생 매년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간 월급의 절반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끼고 모았던 작은 눈덩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무게를 불려 거대해졌고 이제는 작은 언덕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 올라갈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사를 그만둔 후 2달에 한 번씩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젊었을 때 돈을 모았고 그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좋은 직장과 소득이 높은 아내라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부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다루는 5가지 행동을 합니다. 아끼고, 벌고, 모으고, 불리고, 그리고 쓴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단 2가지뿐입니다. 바로 아끼는 것과 쓰는 것입니다. 버는 것, 모으는 것, 불리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월급이 동결될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님 부양처럼 모아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소득 안에서 현명하게 아끼고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시절에는 자산의 가치를 키우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며 일희일비하는데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내 몸값을 올릴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물가 상승률보다 의 연봉 상승률을 더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키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면 당신의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는 단단한 돈이 됩니다. 이 단단한 돈을 기반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종잣돈을 만드십시오. 100만원, 200만원으로 투자할 때는 조급한 마음에 고수익, 고위험 상품만 찾아다니게 되지만 1억 원, 2억 원의 자산을 모으고 나면
비로소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처가 저절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불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 동력은 바로 천직을 찾는 데 있습니다. 천직이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소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천직을 찾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인가? 과거 넷플릭스가 없던 시절 일본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드라마를 번역해 자막을 만들어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돈 한 푼 주지 않았지만 그 일 자체가 좋아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천직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인가? 남들은 한 달이 걸려 해낼 일을 나는 이틀 만에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 분야의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흥미가 느껴지고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곳에 당신의 천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칭찬과 피드백을 받는 일인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사로 일하며 원문보다 더 재미있게 내용을 각색하여 전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통역을 좋아했지만 한 교수는 통역사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피드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재능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재구성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통역사가 아니라 코미디 PD가 되어야겠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피드백은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꾸준히 오래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전문가가 되어야 비로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만 보고 재미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일하는 내내 고통받고 그렇게 번 돈을 스트레스를 푸는데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마음관리 능력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늘 발생하고 계획은 수시로 틀어집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소품에 문제가 생겨 20분간 촬영이 중단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감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 20분은 수십 명의 스태프 인건비와 시간을 허공에 날리는 것이니까요. 이때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스태프들은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도 감독에게 보고하기를 꺼리게 될 겁니다.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하지만 지혜로운 감독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조용히 촬영장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가장 신나는 음악을 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5분간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돌아온 감독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고 스태프들은 오히려 감독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며 의욕을 불태웁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정적인 파도를 보낼 때 그 파도에 휩쓸려 함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손해는 나 자신만 보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나만의 긍정적인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시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십시오. 젊을 때는 자산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여 몸값을 높이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하며 칭찬받는 천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마음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 4가지 기둥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때 돈은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풍요롭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